안녕하세요. 좋은 책의 핵심 문구를 정리해드리는 케빈 파이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필 포터의 어떻게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가입니다. 영어 제목은 Eat or Be Eaten으로 먹느냐 먹히느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직장이라는 곳이 참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능력은 없는데 사내 정치만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동료라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곳이 회사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필 포터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기업인 맥도널드 더글라스, 방위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통신업체인 노던 텔레콤 등 미국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심한 회사에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필 포터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터와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충고하는 생존 방법들은 고상하지 않으며 오직 무조건 승리하는 전략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가의 핵심 문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존의 제1법칙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동감할 것이다. 설사 상사의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당신은 상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만 한다. 당신의 상사는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발견한다. 밤마다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라.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무조건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이 책에 나오는 경영전략가란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사내 정치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일기장은 경영전략가들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인 셈이다. 당신의 일기장을 한번 읽어보라.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음모와 술수들로 가득 차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서서히 직장에서 도태되고 있으며 결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의 등 뒤에 마치 엄청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실무 담당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이다. 그 다음부터 나는 최대한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머리는 반드시 전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에서 잘랐다. 그리하여 나를 승진시킬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를 제거했다. 성공한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당신보다 더욱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고용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도록 만들어라. 상사들은 당신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결코 당신을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러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로 쓰지 말 것을 권유하고 싶다. 만약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직장 상사들 앞에서 한 번도 욕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써보도록 해라. 그것은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상사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경영 전략가들이 그들 뜻대로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노력과 기술의 결과이다. 경영 전략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동조해줄 임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임원은 피한다. 그들은 우리처럼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협상을 하지만 언제나 이긴다. 그들은 미리 꾸며둔 계획에 따라 끈질기게 자신의 적들을 제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사들을 이용하라. 또한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과 자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물론 교묘하게.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호하게 싫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을 압박하는 것에 용기 있게 맞서라. 흥분해서 마구 퍼붓는 말은 분노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냉정하게 통제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화를 내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라.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 전략가들이 즐겨 이용하는 전술들 중에 하나이다. 이 전술을 항상 기억하고 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적용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가려는 길에 버티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이다. 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공적인 경영 전략가가 되고 싶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무능한 직원들을 제거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기억하라. 정상으로 오르는 여정에는 철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에 한 입씩 코끼리를 먹으려면 반드시 전략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야만 한다. 오직 보아뱀만이 한 입에 코끼리를 삼킬 수 있는 법이다. 거물들은 대부분의 젊은 관리자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의지를 의미한다. 만약 이 책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잘하라. 실패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끝낼 듯이 끝내지 않는 것, 바로 아슬아슬 버티기이다. 보신 책이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낼수록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당신이 화를 덜 입게 되리라는 뜻이다. 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상관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일기장에 모든 대화를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가 일이 잘 안 풀릴 경우 상관이 나에게 일을 추진하라는 묵시적인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곤 한다.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증거를 보여주면 상관이 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지른 실책과 당신이 뒤로 빼돌릴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정보를 낱낱이 기록한 파일을 만들어라. 반드시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철칙은 경영 전략가에게 실패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그에게는 실패가 아니다. 조직을 개편하라, 바꿔라, 모든 것을 바꿔라. 문제가 발생했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식 시스템이나 매뉴얼 시스템을 만들어라. 사장들은 추가 고용을 끔찍히 싫어한다. 반면 게으른 직원들을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면 사장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초과 근무야말로 경영인들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한 가지 해결책이다. 경영 전략가들은 절대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영 전략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기억하라.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 중에 하나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절대 실패는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부인하라. 나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직원보다는 정직한 직원이 훨씬 더 소중하다. 나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영 전략가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본인이 실패했을 때 성공적인 경영 전략가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경영 전략가는 윗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그의 상사나 상사의 상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충분히 압력을 행사한다면 경영 전략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1대1 공격 전술을 사용하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대개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서 당신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적을 만들게 된다. 첫째도 인맥, 둘째도 인맥. 경영 전략가는 높은 사람의 이름을 판다. 이름 팔기 전술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라. 당신의 백이 죽으면 당신도 죽는다.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당신의 승진과 관련이 있다. 좋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결혼 상대자를 잘 고르는 것과 같다. 조심하라. 만약 당신이 오래전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술주정뱅이에게 월급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를 지켜준다면 그것이 바로 신의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승진 방법은 스타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스타가 한 계단 올라설 때마다 당신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승진을 요구하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라. 반드시 상사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당신은 조심스럽게 요구를 해야 한다. 경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직원을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상사들은 승진을 고려할 때 주로 4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한다. 내가 이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가? 신의가 있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기업 정치를 이해하는 친구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가? 전문 기술이 있는가? 동료들과 잘 지내는가? 부하 직원을 잘 다루는가? 승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내에서 다른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일단 다른 자리를 찾게 되면 당신의 상관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당신을 그냥 보내든지 아니면 당신을 승진시키든지. 정상에 오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상에 오르고 있거나 정상에 도달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신복이 되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충성심은 기술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나는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충성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평범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을 더 좋아한다. 만약 당신이 스타가 될 만한 제목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면 이 전술을 권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은 겨우 중간 간부급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사를 위해서 평생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경영 전략가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의 목표가 기능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조직은 기능적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표가 한두 명의 부하 직원을 분쇄기로 보내는 것이라면 조직은 그들을 고깃덩어리가 될 때까지 기능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부하 직원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고 널리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경영 전략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인원 감축은 항상 있기 때문에 매년 이사들이 예산 이행을 평가할 때가 되면 일거리를 받지 못한 부하 직원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열망한다. 경영 전략가가 당신을 공경 속으로 밀어넣으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자문해야 한다. 당신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다음 행선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 절대로 잊지 마라. 경영진은 늘 바뀐다. 당신의 목을 내리쳤던 그 사람들 역시 수년 안에 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구석진 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던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경영진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그들은 언제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경영 전략가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회사 조직도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임무는 주되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경영 전략가가 부하 직원을 제거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경영 전략가가 자기 밑에 직원들 중 한 명을 성공시킬 생각이 있다면 그 회사의 조직도는 그 부하 직원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변형된다. 그 부하 직원은 경영 전략가의 이 지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편을 봐주도록 변형된 회사 조직도를 얻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승진으로 나아가는 마법의 양탄자를 탔다라고 한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회사 조직도를 짰다면 어떻게 할까? 신발을 벗어놓고 작별 인사나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므로. 아티초크 껍질을 벗길 때에는 한 번에 한 입씩 떼어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경영 전략가가 부하 직원의 조직을 해체하는 방법이다. 경영 전략가는 자신이 싫어하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직원들이 이끄는 조직 속에 끼워 넣는다. 이것은 그 부하 직원의 앞날이 캄캄하고 입지가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신호다.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직도의 급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이전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징계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경영 전략가는 그 부하 직원의 조직에서 성과가 좋은 업무들을 빼앗아서 다른 조직에 준다. 포상하고 싶은 부하 직원이 있으면 다른 조직에서 성과가 좋은 일들을 뺏어서 그에게 준다. 경영 전략가가 당신을 몰락시키려 한다면 그는 당신의 조직도에서 성과가 좋은 업무들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조직을 조직하는 경영 전략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조직도 급수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계속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포기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당신이 직업적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지켜줄 거물 한 명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한다. 부하 직원에게 인력을 줄 때에는 반드시 바보들만 주어라. 경영 전략가의 모토다. 부하 직원을 죽도록 굶길 수 없다면 영양가 없는 임식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경영 전략가의 앞길을 방해하는 부하 직원이 바보들만 거느리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다.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아랫사람들을 바보들로만 보충해주면 된다. 이 전술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일할 사람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력서를 지니고 있다가 부족한 결혼을 채우는 데 이용한다. 첫째도, 둘째도 인맥이다. 당신의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사람들이라면 서둘러서 누가 정보 유출자인지를 밝혀내고 제거해야만 한다. 그 자는 상사와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갖고 있으며 당신이 아니라 상사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부하 직원의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상사와 직접 상대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바로 위에 있는 상사와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 직원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경우 이외에는 상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상사를 무시하고 경영 전략가의 뜻대로 행동할 것이다. 부하 직원을 조직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데에는 너를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경영 전략가가 당신을 제거하려고 결심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실패를 볼 것이다. 기억하라, 깊이 새겨진 오점은 씻어지지 않는다. 상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한다. 그것이 영리한 경영 전략가다운 처신이다. 상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 전략가에게 있어서 실패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
경영전략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오직 경영전략가가 아닌 사람들만이 실패를 한다. 그 사실을 명심하라. 상사가 당신을 잡아먹는데 노심초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요구를 항상 늦게 승인할 것이다. 상사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 실제로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날보다 한 달 앞서서 승인을 요구하라. 떠나라는 요구를 받으면 떠나라. 상사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최악을 가정하라. 그런 다음 공격에 대비하라. 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